그때는 내가 이해도가 낮아 그저 그분이 특별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그분들과 나의 차이는 매매 시기와 베팅에 있었다. 그분들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달리는 말에 더 비중을 실었다. 그게 추세 추종이었다. 이 사람은 깡토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치 투자로 100억 이상을 벌고 가치 투자에 더한 추세 추종 투자로 100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한 권의 책을 펴내기 위해 3년의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반을 투자해서 얻은 실전 투자 노하우를 이 책,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에 담았다며 책을 집필할 때 너무 많은 실전 노하우를 담은 것 아니냐며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본 부자의 서원이 봤을 때 저자의 말이 진짜처럼 느껴지던가요? 라고요. 저자는 이 책이 정답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이 책은 마치 주식 투자 치트키와 같았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던 간에 가치 투자든 단기 투자든 스캘핑이든 눌림이든 돌파든 스윙이든 추세 추종이든 뭐든 간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투자의 정수를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투자, 저자와 같이 100억 이상의 돈을 버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눈에 띄는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의 숲, 백지훈 대표, 선진짱, 알바트로스 성필규, 압구정 교주, 이선엽 이사, 좋은 습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실전 투자 고수, 대가들이 이 책의 추천사로 나서며 이 책의 일독을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굳이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손은 이 책의 매수 버튼에 손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책 한 권의 값으로 주식 치트키가 담긴 몇백, 몇천만 원 가치의 주식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 말이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깡토님의 성공 투자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00억을 번 트레이더. 좋은 기회로 트레이딩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1군분을 만날 수 있었다. 과거에도 트레이딩으로 1000억 원대의 수익을 낸 분을 뵌 적이 있지만 그때는 내가 이해도가 낮아 그저 그분이 특별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트레이딩의 세계에도 발을 걸치고 나니 이해도가 올라갔다. 아는 만큼 보이고 질문의 깊이도 깊어졌다. 두 분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었다. 트레이딩으로 1000억 원대의 수익을 냈지만 나는 이분들이 트레이더인지 인베스터인지를 정의할 수 없었다. 그분들은 나만큼이나 기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들과 나의 차이는 매매 시기와 베팅에 있었다. 기업 분석이 끝나면 생각하는 가치보다 낮을 경우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로 사는 나와 달리 그분들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달리는 말에 더 비중을 실었다. 그게 추세 추종이었다. 2. 되는 투자, 추세 추종. 가치 투자만 된다는 편견을 버리니 추세 추종이 눈에 들어왔다. 트레이딩 공부를 하면서 무심코 지나친 것들이 모두 추세 추종 같았다. 내가 그동안 생각한 트레이딩의 핵심은 언제 사서 언제 팔까? 즉, 매매의 타점이었고 종목 선정이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던 것이다. 승률과 손익비를 조절하고 반복적으로 매매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포인트였다. 또한 연속 실패를 대비해서 자금, 리스크 관리를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했다. 백테스트를 통한 다양한 전략의 통계를 보니 트레이딩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다. 승률, 손익비, 리스크 관리 개념을 적용해서 재차 백테스트를 하니 수익이 쌓였다. 상상만으로 이렇게 하면 되려나? 하고 생각하는 것과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보는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3. 나의 선택, 윌리엄 오닐. 나는 어떻게 하면 단 1%라도 승률과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전략의 데이터를 뽑았다. 추세 추종 매매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그중 윌리엄 오닐 방식의 추세 추종 돌파를 기본으로 삼고 그 위에 가치 투자를 얹었다. 아니, 가치 투자 위에 윌리엄 오닐 방식의 추세 추종 돌파 매매를 올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나는 특정한 패턴에 따라 매매하기보다는 펀더멘털상 좋은 기업이 거래량 갱신, 장대 양봉, 돌파, 호재 발생, 신고가 갱신 등 의미 있는 구간에 있고 추세가 보이면 추종하는 편이다. 트레이더보다는 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에 가중치를 두면서 추세 추종을 하고 있다. 장점이라면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은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중 조절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펀더멘털 분석은 기계적으로 단순 로직에 의한 반복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캔슬림 이퀄 하이브리드. C는 최근 분기 순이익, A는 연간 순이익, N은 신제품 신고가, S는 수요와 공급, 주식수, L은 주도주, I는 기관 투자자, M은 시장의 방향성을 뜻한다. 캔슬림 자체에 펀더멘털 요소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이를 응용해 나는 인베스트와 추세 추종을 합친 하이브리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테크노 펀더멘털리스트라고 불린다. 매수는 주봉상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에서 손잡이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한다. 추세 추종 매매를 알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시간적 가치를 줄이고 있다. 보통 가치 투자자로서의 나는 비쌀 때 사지 않지만 추세 추종 투자자로서의 나는 비싼 종목도 매수하고 있다. 이는 포모를 일부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타기를 활용하여 큰 비중으로 베팅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5. 만류 기종. 나는 인베스트, 추세 추종, 시스템 트레이딩이 각기 다른 갈래이지만 결국 얽히고 설켜 하나로 귀결되는 만류 기종이라 생각한다. 엉덩이 무겁게 투자라는 격언이 있다. 인베스트가 하루라도 더 보유하는 것이라면 트레이딩은 좋은 매수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보유와 미보유의 차이가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은 동일하다. 하나는 가치가, 다른 하나는 가격이 기준이지만 매매하는 행위는 동일하다.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며 내가 몸소 느끼고 배운 것은 투자의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트레이딩도 가치 투자도 다 정답인 셈이다. 어떤 방법으로 매매하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봐온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은 모두 성공했다. 투자 공부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누군가는 트레이딩이, 누군가는 가치 투자의 옷이 어울릴 수 있다. 즉, 이 방법은 틀렸어. 이 방법만이 정답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배움을 얻을 수 없다. 6. 투자엔 정답이 없다는 것의 의미. 투자법에 정답이 없다는 말을 원칙이 없는 매매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주식 공부 역시 끝없는 과정의 연속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다 보면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신만의 전략이 만들어진다. 나 역시 그동안 많은 실패를 했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나는 최소한 오늘보다 내일 더 현명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주식 투자 전략에 완성은 없다. 시장은 계속 변하며 기업은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은 지속적으로 나온다.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지킬 것은 지키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나의 전략에 적용해야 한다.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변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복된 실패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포기하면 끝이지만 계속 도전하면 결국은 성공한다. 내 주변에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은 나처럼 주식 투자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길 원하지만 말로만 할 뿐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탓이다. 그들에게 이런저런 방법도 알려주고 계속해보라고 권유도 했지만 그들은 행동하지 않은 채 실패 혹은 잘못된 케이스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곤 했다.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 속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투자의 방법론이며 이는 사람마다 효율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와 잘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7. 해봐야 알 수 있다. 우리가 따져볼 것은 과연 내가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이다. 이론상으로는 알 수 없다. 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역사가 만들어진다. 몇 번 해보고 그게 나와 어울리는지를 판단하지 말자. 경험할수록 그 시간이 점점 축소될 것이다. 또한 이는 간접 경험으로 어느 정도 체득이 가능하다. 간접 경험의 가장 좋은 예는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다. 나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주식, 경제, 인문학 등 다양한 책을 읽고 사색할 것이다. 이왕이면 검증된 고전 위주로 읽는 것이 좋다. 오래된 책은 지금의 환경과는 다르다는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시장은 변화하지만 사람의 심리와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이 다를 뿐이지 사고 판단은 행위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배움은 어디에나 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아는 지식은 당연히 전부가 아니다. 저자는 투자의 완성은 없다며 공부할수록 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투자를 완성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망하고 반복한다면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완성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을 저자는 현인처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깨우쳐줍니다.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더 큰 울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8. 타점보다 중요한 누구나 돈 버는 투자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의 투자 기법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마 몇 천만 원을 줘도 못 들을 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초보 트레이더들은 타점과 기법에 대해서 고민한다.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수익이 나는 매매법이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리스크 관리를 했다는 전제 아래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 수익이 쌓이는 것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이다. 자금 관리, 멘탈 관리, 승률과 손익비를 효율적으로 조절한다면 추세에서 매매하든 역추세에서 매매하든 중요하지 않다. 리스크 관리만 된다면 자신만의 규칙 안에서 트레이딩 엣지를 찾을 수 있다. 윌리엄 오닐식 추세 추종 투자가 정답은 아니지만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따라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추세 추종 투자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추세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명확한 추세에 올라타고 추세가 꺾이면 내려오는 것이다. 저자는 타점보다 중요한 것이 3가지 리스크 관리, 즉 자금 관리, 멘탈 관리, 승률과 손익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리스크 관리만 지킨다면 어떤 투자를 해도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 주식 투자의 만능 해법을 만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서 저자의 만능 투자 해법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 투자의 성배, 리스크 관리. 내가 추천하는 이상적인 리스크의 정도는 최대 1에서 2%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실패할 경우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드머니가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리스크 1에서 2%면 100에서 200만 원이다. 한번 매매했을 때 최대로 볼 수 있는 손실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뜻이다. 리스크 0.1%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더 낮은 리스크는 안전을 보장하지만 과도하게 낮은 리스크는 수익이 나도 기분만 좋을 뿐 투자금은 불어나지 않는다. 보통은 1%이고 최대 2%까지 열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 룰의 핵심은 어떤 1회 거래에서도 투자 자본의 최대 2%를 잃지 않도록 포지션 크기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1회 거래와 투자 자본의 2%이다. 1회 거래라는 개념은 매수부터 매도까지의 전체 과정을 의미하며 투자 자본의 2%는 리스크 관리의 철학이자 투자 원칙의 핵심이다. 2% 룰은 투자자가 시장의 불확실성에 맞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하고 실용적인 리스크 관리 도구이다. 단순히 숫자로만 암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투자 원칙과 철학으로 내재화하여 꾸준히 실천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해가 될까봐 저자 이야기를 그냥 쭉 읽어드렸는데 추세 매매의 대가인 브랜드 펜볼트 역시 이 리스크 관리야말로 투자의 성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자는 원칙과 철학으로 내재화해서 꾸준히 실천해라 뒤에도 나오지만 내 책에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이 리스크 관리 부분 정도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책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한 종목에 얼마나 베팅할 것인가? 이번 내용은 결론부터 듣고 내용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저자는 손절은요, 마이너스 7%에서 8%, 한 종목당 베팅 금액은 전체 계좌의 12.5% 또는 25%,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21%에서 24%를 제시합니다. 어쩌면 이 숫자는요, 주식 투자의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가 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많은 트레이더의 고민이자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매매당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너무 적게 사면 자산이 불어나지 않고 너무 많이 사면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다. 하지만 리스크의 개념을 사용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다. 리스크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복리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스크 베팅법을 활용하는 복리 투자는 총 자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실패할수록 베팅 금액이 적어지고 성공할수록 베팅 금액이 커진다.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것이다. 나의 평균 승률은 30%대이다. 매매할 때 가장 조절하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까다로운 매매 조건을 걸어서 승률이 올라가면 빈도수는 대폭 감소하고 누적 수익률도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승률을 조절하기보다는 손절에 대한 가격과 익절에 대한 가격에 초점을 맞춘다. 이 두 가격은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다. 앞서 예시로 살핀 것처럼 손익비를 1대 3으로 손절은 마이너스 7에서 8% 또는 마이너스 5%에서 하기도 한다.
손익비가 1대 3일 때 마이너스 7에서 8%에서 손절하는 경우 목표 수익률은 21%에서 24%이고 마이너스 5%에서 손절하는 경우 목표 수익률은 15%이다. 손절의 퍼센테이지가 낮을수록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쉬워지지만 그만큼 변동성의 노출은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은 크다. 그런 이유로 손절값을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로 잡는 편이다. 윌리엄 오닐도 책에서 손절을 마이너스 8%로 제시했기에 그것이 국내 시장에서도 효율적인지를 확인하고자 52주 신고가 매매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손절 비율 통계를 내보았다. 그 결과 손절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로 세팅하고 목표 수익률은 리스크의 3배로 했을 때 다른 세팅값보다 효율이 더 좋았다. 저는 지금까지의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이 부분을 책의 백미로 꼽고 싶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100억을 벌고 그 이상에 도전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리고 1000억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수백억대의 자산을 가진 동료들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가 말하는, 그리고 그냥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승률 30%를 어쩌면 저자의 리스크 관리법은 어떤 투자도 환상적으로 만들어주는 만능 치트키, 만능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자는 책에서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더 정답같이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참고로 5조 추세 추종 트레이더 폴 투더 존스의 손익비도 저자와 같은 1대 3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조언대로 자신만의 승률에 따른 손익비를 찾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11. 비중 조절의 묘. 앞의 내용도 정말 좋았는데 사실 이번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자는 해당 내용을 점진적 투자라고 책에서 소개했지만 저는 비중 조절의 묘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조절은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강조하는 중요 투자 요소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책에서 그에 대한 명쾌한 묘안을 제시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억 원이 시드머니이고 리스크가 2%라면 최대 손실 금액은 200만 원일 것이다. 손절은 마이너스 7%에서 하기로 했다. 역으로 계산하면 매매당 최대 투자 금액은 약 2,857만 원으로 투자 비중은 약 28에서 29%가량이다. 손익비는 1대 3으로 21%에서 익절한다. 계산하기 편하게 3천만 원을 최대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해보자. 나는 이때 3개 또는 6개의 유닛으로 나눈다. 참고로 유닛의 개수는 마음이 가는 대로 정하면 된다. 3천만 원에 3개 유닛이면 유닛 하나가 1,000만 원, 6개 유닛이면 유닛 하나에 500만 원이다. 만약 매수 타점이 발생한다면 1유닛, 즉 1,000만 원을 매수한다. 그리고 그 매매가 성공하여 21% 수익이 났다면 다음 매매는 2유닛, 즉 2,000만 원으로 규모를 키운다. 다음번 매매 역시 성공한다면 다음 매매는 3유닛, 즉 3,000만 원으로 규모를 키운다. 다음번에도 성공한다면 역시 3유닛, 3,000만 원으로 계속 매수한다. 하지만 다음번 매매에 실패하여 마이너스 7% 손절이 나가게 된다면 다음 매매는 1유닛을 줄여 2,000만 원으로, 다음번 매매에도 실패하면 역시 1유닛을 줄여 1,000만 원으로, 그리고 또 실패하면 기본 1유닛 1,000만 원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간다. 참고로 트레일링 스탑 등으로 21%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매매는 성공으로 치지 않는다. 적정한 유닛은 없다.
성향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옳다. 나의 경우 3개에서 4개의 유닛을 운영하는 편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투자하면 손실이 연속해서 겹치는 구간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장이 좋아 성공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최대 비중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나빠 실패가 연속되면 최소 비중으로 투자가 된다. 어떠신가요? 간단하면서도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묘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발생한 수익을 담보로 리스크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이번엔 저자가 이야기하는 종목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시 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이미 큰 상승이 나와서 누가 봐도 주도주라고 판단할 법한 그런 종목이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는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한다. 실시간으로 혹은 앞으로 주도주가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도주로 굳어진 종목을 공략한다. 시장 장세 판단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매매는 예상이 아닌 대응이다. 나는 제일 먼저 각 종목의 RS, 상대 강도를 살펴본다. 상대 강도란 지수 대비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나는 RS 값이 70 이하인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RS 값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너무 높으면 고점일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RS 확인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기관의 진입 여부이다.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매매보다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을수록 좋다. 추세는 지속성이 있어야 만들어진다. 지속성은 제3자의 대량 매수가 계속 있어야 가능하다. 그걸 체크하기 가장 유용한 것이 기관의 매수세이다. 펀드에 편입되는 종목은 기업 규모, 재무 건전성, 유동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섹터의 상승세이다. 기관 투자자로 통칭되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개별 종목을 일일이 분석하고 매수하기 어렵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섹터 단위로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산업 트렌드가 결정되면 해당 섹터 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모두 높아진다. 이러한 산업 트렌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만들 수 없다. 거대한 파도처럼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으며 이 파도에 올라타야만 안정적이고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주간 차트 체크이다.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 모두 정배열인 종목은 장기, 중기, 단기 추세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종목은 추세의 지속성이 높고 수익 면에서 안정적이다.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주간 차트, 일간 차트상 정배열인 종목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추세 전환은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한다. 마치 거대한 배가 방향을 바꿀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듯 말이다. 더불어 추세 추종 매매는 말 그대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 추세 추종 매매를 하겠다는 것은 물 없는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과 같다. 저자가 말하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견조한 실적 상승세. 둘째, 상대 강도 70 이상. 셋째, 기관 매수세의 유무. 넷째, 섹터 상승세. 다섯째, 주간, 일간 차트 정배열입니다. 여기서 상대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것인데요. 상대 강도는 현재 국내 HTS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먼저 트레이딩 뷰 구글 창에다가 트레이딩 뷰라고 검색을 해서 트레이딩 뷰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해서 보통주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링크를 요 사이트 링크를 제가 달아 드릴게요. 요 지표의 소스 코드를 차트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 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소스 코드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보던 차트로 가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파인 에디터라고 나옵니다. 파인 에디터를 눌러주세요. 자, 파인 에디터를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 보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아까 복사한 걸 컨트롤 V를 눌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차트에 넣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대 강도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수정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기본값이 S&P 500을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코스피로 바꿔줘야 돼요. 코스피라고 검색해서 코스피 클릭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제 상대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 점수가 1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펩트론을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은 코스피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심볼을 코스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코스닥으로 눌러주고 확인하면 펩트론의 RS 값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74점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RS 값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소스 코드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명확한 수치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 상대 강도 전략은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강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 RS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매수 타점. 언제 살 것인가? 난 대략 5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 일정 기간 조정 후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하는 지점에서 매수한다. 기본적으로 조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타점이며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돌파할 때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지점이다. 역사적 신고가라면 더할 나위 없다. 아슬아슬한 돌파보단 장대 양봉으로 확실히 돌파하는 것이 좋으며 갭상승 돌파도 좋다. 조정 구간은 길면 길수록 좋으며 주간 차트는 항상 띄워놓고 일간 차트와 함께 보는 것을 권한다. 나는 보통 분할로 매수하는데 의미 있는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 절반을 매수하고 캔들이 완성되는 종가쯤에 나머지 절반을 매수한다. 혹은 3분할로 다음날까지 매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취향의 영역이다. 돌파할 때 전량 매수해도 좋고 종가를 확인하고 전량 매수해도 좋다. 과거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 대부분의 종목은 장중에 돌파할 때 전량 매수해도 꼬리 없이 종가까지 유지했으며 그 이후에도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14.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매도 타점. 추세 추종 돌파 매매 시 기본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이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를 무조건 기억하자. 다만 나는 회전율과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자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의 절반을 매도해서 수익 쿠션을 확보한다. 종목과 시장 환경에 따라 50%가 아니라 30% 혹은
그 이하의 수익 쿠션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수익 쿠션을 확보하고 나면 손절 라인을 매수가, 본전가로 변경한다. 나머지 50%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홀딩이며 혹시나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매도한다. 그래서 14% 이상 상승했는데 주가가 방향을 틀어서 마이너스 7%에 손절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통계를 뽑아보면 수익 쿠션을 적게 챙겨가는 매매보다는 홀딩에서 수익 쿠션을 챙기는 것이 좋았다. 그 마지노선이 21%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14% 이상 수익이 나면 손절 라인을 매수가, 본전가로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런 수익 보전 전략은 심리적인 안정일 뿐 누적 수익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서도 말했듯이 나는 보통 매수 후 18%에서 19%까지 오르면 손절 가격을 본전으로 올린다. 돌파 매매는 눌림목 매매에 비해서 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손익비를 필수로 높여야 한다. 수익이 조금 발생했다고 불안하다고 짧게 끊어먹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 물론 불안해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실패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막상 매매해보면 승률 30%는 손절 횟수가 많은 편이다. 잦은 손절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진다. 승률이 30%라면 1대3 손익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반복했을 때 계좌의 수익금이 불어난다. 15. 추세 꺾임 판단. 핵심은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최근에 급등한 종목은 5일선을, 추세를 탄 종목은 20일선을, 천천히 상승하는 종목은 50일선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단순 이동평균선을 하회했다고 팔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종합적이란 지수의 방향성, 수급, 실적 발표 같은 티핑 포인트 및 섹터 전체의 움직임 등이다. 강력한 종목의 추세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게 이어진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매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기억하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도하는 것은 많은 투자 대가들의 기법이기도 했습니다. 남석환 투자자님은 단기, 중기 이평선 간 데드크로스를 환상의 매도 기술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익절 타점과 관련해서는 책을 보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클라이맥스는 어김없다. 신고가 최고점에서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은 보통 섹터가 하락할 때 나온다. 나는 이런 클라이맥스 신호를 발견하면 즉시 과감하게 전량 매도한다. 고점에서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강하게 상승하다 고점에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마이너스 10% 이상의 장대 음봉이 나올 때도 비중을 축소시킨다. 일반적이지 않은 하락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이후에 돌발 악재가 뜨거나 추세의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고점에서의 3연속 긴 음봉도 비슷하게 해석하여 비중 조절을 시작한다. 다시 상승하면 재매수하면 그만이다. 가격이 비싸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트레이딩은 대응이다. 돌발 악재 등으로 인한 급락은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고 추세가 꺾였다는 판단은 되도록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17. 종목 발굴 루틴. 나는 조건 검색식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 즉, 수동으로 관심 종목을 정리한다.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처음에만 시간이 걸리지 나중에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자주 바뀌지 않는다. 우선 52주 신고가 종목 혹은
RS가 높은 주도 섹터 위주로 첫 번째 관심 종목을 구성한다. 상승하는 실적, 기관 수급, 시장 상황, 주간, 일간 차트 정배열 등도 함께 고려한다. 이 즈음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을 읽고 그동안 왜 상승했는지 앞으로의 전망 정도는 메모로 기입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해당 종목들이 조정 베이스를 형성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조정 베이스를 만드는 종목으로 두 번째 관심 종목을 꾸린다. 이때 관건은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하락하는지 아니면 추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지 등이다. 조정 베이스 구간에서는 매수 결정을 할 수 없다. 인내심을 가지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돌파 지점과 근접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면 세 번째 특별 관심 종목 그룹을 만든다. 매수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장이 시작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관심 종목군에서 상승률과 거래량을 살펴보고 이어서 전일 거래량 대비 거래량 비율을 체크한다. 이후 섹터의 움직임도 체크한다.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종목도 거래량이 많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해당 산업에 ETF가 있다면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 18.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껏 여러 매매법을 소개했는데 나는 이것을 공식처럼 외우기를 원치 않는다. 이 책에서 외울 것은 리스크 관리뿐이다. 패턴은 100% 같을 수 없다. 그런데도 엔벨로프 값을 20-20으로 세팅하는 게 옳은지, 이동평균선 21선 눌림목이 좋은지, 15일선 눌림목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공략하는 게 좋은지 등 황금 공식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대다수다. 블로그를 통해 Q&A를 받아도 대부분 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대한 질문이다. 다시금 말하지만 기법은 중요하지 않다. 흔히 21선이 생명선이다. 무너지면 추세가 깨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추세가 무너졌음은 이동평균선만으로 판별할 수 없다. 거래량, 시장 환경, 종목의 변수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법, 공식은 1차원적인 매매 원칙일 뿐이다. 물론 이 원칙들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매매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내가 계속 언급한 추세 추종, 돌파 매매 지점 역시 스캘핑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터진 신고가 갱신 구간으로 빠르게 먹고 나올 지점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매수하지만 누군가는 무조건 매도할 것이다. 단순히 기법들의 숫자를 외우지 말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딩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길 바란다. 19. 주식 투자,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적인 투자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은 없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매매, 분석을 통한 작은 성취, 손실을 감당하고도 다시 도전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투자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가치 투자, 차트 투자, 추세 추종,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성공 투자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매매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라. 투자는 감정의 게임이 아니라 확률과 원칙의 게임이다. 매매 원칙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성공한 투자자들의 매매 원칙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안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시장과 기업을 분석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다시 도전해야 한다.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인 것이다. 20. 투자는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찾는 과정이다. 정통 가치투자, 성장주 가치투자, 추세추종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테마주 매매,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스윙, 재료 매매, 수급 매매 등 열심히 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투자 공부란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찾는 과정이다. 나 역시 여러 길을 걸어보았고 그 결과 추세추종 하이브리드 투자가 나에게 가장 알맞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투자의 정답은 없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러니 많이 공부하고 도전하며 경험해보면 좋겠다. 아무리 투자가 운칠기삼이라지만 최소한 운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 책을 통해 주식 투자에 대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지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한다. 마치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책에는 저자의 초보 시절 투자 이야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투자 과정, 수익 극대화 전략, 불타기, 눌림목, 매매법, 투자 체크 포인트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정말 가득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저자의 생생한 투자 강의를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0억의 빚을 이겨내고 결국 연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만수르도 먹는다는 허니버터 아몬드를 만든 윤문현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요. 흔한 얘기인데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어서 그냥 지금 안 된 거지. 죽을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진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노력하고 있는데 정체되고 있는 것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성공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실패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 성공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입니다. 계속 매매하며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좌절, 분노, 우울,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깡토 투자자 역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면 분명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되는 성공과 실패의 반복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험난한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뭐라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리고 끝까지 하실 것이므로 결국 10억, 100억, 1000억 원의 자산가가 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여정 뒤에서 부자의 선 채널은 항상 응원하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